반갑습니다. 오늘 58쪽부터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못 만났었어요. 그렇죠? 새로운 시간표를 받았는데 지난 3월 25일 날 하고 두 번 수업하고 이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꽤 많은 시간을 빠져서 3월 말에 우리가 헤어졌다가 이제 한 달 건너뛰고 5월 달에 만났단 말이에요. 어디서 강의를 제가 이제 다른 센터에서 강의를 해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한 두 번 배웠다가 이제 휴강 들어갔는데 네 번 배웠구나. 다 까먹었대요. 새롭게 시작하려니까는 엄두가 안 난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는데 이거는 조금만 해보면 늘어나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화면에 이제 하나씩 보면서 할게요. 58쪽에 나와 있는 그 완성된 파일을 제가 한번 열어 볼게요. 완성된 파일을 한번 열어서 요렇게 만드는 거죠. 요렇게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작업을 해 볼 거예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B의 두 번째 셀서부터 시작해서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품명이 들어가고, 구입자.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름에는 이민형이라고 들어갔는데 결과에는 님자가 붙었어요. 그 다음에 날짜를 보면은 날짜는 2012년 3월 2일로 그냥 2013-03-02라고 썼는데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말로, 그리고 이제 요일까지도 표시가 됐어요. 이 안에 뭔가 꾸며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량하고 단가가 있어서 이제 얘를 곱해가지고 금액이 나왔는데, 그렇죠? 여기 금액은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명령을 거는 거예요. 두 개 셀, 수량 셀과 단가 셀을 서로 곱해가지고 금액이 나오는 건데, 단가에는 화폐 단위가 붙었고, 금액란에는 우리말 원자가 붙었고, 그리고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가 찍혔고, 그 다음에 퍼센트 기호는 우리가 이제 입력하면 되겠지만, 그리고 이제 결과들이 이렇게 색깔이 지그재그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과거에 엑셀 초기 시절에는 불가능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꾸미는 것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를 우리는 서식 그래요. 서식. 엑셀의 서식이 한글이나 파워포인트에 있는 서식보다 좀 독특한 것들이 많아서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대로 본다면은 문제가 요거죠. 요렇게 입력해 볼 거예요. 요렇게 입력하시는데, 주의사항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 날짜를 입력하실 때는 2012-03-02 이렇게 입력하시는 건데, 이거를 쉽게 입력하는 방법은 12-4-3 앞에 연도가 2000년도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20이라는 2000년도 연도가 빠져도 12년 그러면 2012년으로 인식을 해요. 그리고 04월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4만 입력해도 4월이라고 되고, 3일 같은 경우도 03이라고 입력하지 않아도 03으로 들어갈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50년 6월 25일 그러면 이거 2050년이냐 하는 거죠. 이거는 1950년이 들어가고, 30년 1월 1일 입력하면 30년은 1930년이고, 29년 같으면 2029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1912를 입력하고 싶다. 1912 그러면 12 빼기 3 빼기 2라고 쓰면 2012년이니까 이건 안 되고, 그때는 1912 빼기라고 써야만이 이때는 1900년도로 인식이 돼요. 이제 하시다 보면 요령 생기니까 굳이 앞에 있는 네 자리 다 입력하지 마시고 두 자리씩만 입력해도 가능할 거니까요. 요렇게 한번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령이 뭐냐면은, 이런 네고이로 입력할 때는 여기다가 아까 결과치를 보시면 몇 퍼센트라고 돼 있었잖아요. 이 몇 퍼센트라고 돼 있는 내용을 입력하실 때
75%라고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고 0.75라고 입력한 후에 0.75라는 입력한 후에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이제 퍼센트로 이제 바꾸면 잠깐만 75%니까 그렇죠? 이것이 원래 숫자로는 0.75였는데 이거를 75%로 입력해도 되고 그냥 0.75로 입력한 후에 얘네들을 한꺼번에 여기 백분율 기호 눌러서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볼 거니까는요. 그렇게 입력하시는 방법.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59쪽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세요 라고 돼 있고요. 그런데 제가 첫날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왜 A의 첫 번째부터 입력하지 않고 한 줄 건너뛰고 한 칸 건너뛰어서 입력하느냐 라고 했는데 여기다 이렇게 테두리 선을 그리면 안 보여요. A부터 입력을 하면. 그래서 여기서부터 B라는 곳에다 입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A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A하고 B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을 이렇게 해서 A가 보일랑말랑 이렇게 하면 A가 근데 여기다 테두리 선을 그리면 여기 살짝 보이겠죠? 프린터로 인쇄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화면상에서 볼 때 좀 보기 싫어서 얘를 굳이 이렇게 넓혀놓으면 공간만 차지하잖아요. 이렇게 줄여놓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더 줄여도 돼요.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좀 볼게요. 단가라고 하는 거를 한번 볼게요. 단가는 돈이잖아요. 단가가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단가를 입력하는데 단가가 돈이라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돈 표시를 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그럼 요렇게 이제 블럭을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은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 게 화살표가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더 밑에 있다란 뜻이니까 눌러서 통화 버튼을 누른다라는 거죠. 통화를 누르면 화폐 단위가 숫자 바로 옆에 붙어요. 아니면 통화 밑에 있는 회계를 누르면 화폐 단위가 왼쪽에 정렬이 되죠. 어떤 게 보기 좋은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할 건데 난 그게 싫으면 그냥 1번으로 돌아가면 원래대로 가는데 자세히 보시면 숫자가 오른쪽 벽에 붙어 있어요. 셀이랑 칸 오른쪽에 벽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들을 오른쪽에서 살짝 떨어뜨리는 게 보기 좋을 수 있거든요. 테두리 선을 그리겼을 때. 그래서 여기는 회계 같은 걸 누르면 오른쪽에 살짝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화폐 단위가 붙으니까 보기 좋죠. 또 수량 같은 경우에는 벽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얘는 돈 표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를 쓰느냐면 요거예요. 요거 쉼표 스타일만 찍어주면은 오른쪽 벽에서 떨어져요. 쉼표 스타일 찍어주면은 오른쪽 벽에서 떨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수량하고 단가를 서로 곱해야 할 금액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액란은 단가하고 내고율 사이에 끼어 들어가기 때문에 내고율에다 놓고 여기다 말고 G라고 하는 칸에다 놓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삽입 눌러주면 이 내고율이란 칸 앞에 삽입이 되면서 내고율이 밀려나가요. 컴퓨터에서는 엑셀에서는 삽입을 누르면 예를 들어서 여기다 놓고 삽입을 누르게 되면 얘가 뒤로 밀려요. 그러니까 얘 앞에 생기는 거죠. 만약 여기다 놓고 삽입을 누르면은 네 번째 줄이 다섯 번째 줄을 밀로 내려가면서 위에 생겨요. 즉 앞에 생긴다는 얘기죠. 앞에. 그렇게 해서 삽입을 누르고 여기 이제 금액이라고 이제 쓰겠죠. 금액이라고 쓰고 이 두 개를 곱해서 우리가 직접 계산해서 입력하려면 안 해도 되죠. 짜증나잖아요. 계산할 줄 모르는 건 아닌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기계한테 명령을 거는 거예요. 뒤에 가면 자세한 걸 배우겠지만 오늘 제일 먼저 중요한 거 계산 명령을 걸 때는 반드시 는이라고 써요. 는. 그리고 나서 제가 엑셀을 배울 때는 마우스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엑셀이라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엑셀을 배운 게 아니라 엑셀보다 더 이전부터 배웠으니까 그때 다 키보드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마우스가 있으니까 마우스로 찍죠. 요거 수량 요 자리를 클릭 그냥 여기다 찍으면 일로 셀이 넘어가지만 는이라고
입력을 해놓고 나서 명령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 나를 선택했구나 라고 셀을 참조해요. 얘를 셀 참조 방식이라 그래요. 그리고 곱하기 표시 눌러주시고, 곱하기 표시는 오른쪽 숫자판 9 위에 있는 별표 있잖아요. 네, 별표. 오각 별표가 아니라 원래 곱하기가 육각 별표인데 그냥 별표라고 하니까 오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단가 자리를 클릭하면 돼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두 개, 즉 수량과 단가 자리를 서로 곱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엔터를 눌러주면은 금액이 돼요. 그리고 얘를 자동 채우기 해주면, 자동 채우기라고 하는 거를 알려드리면 또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는 하고 얘하고 얘를 또 곱해줘야 되고, 또 여기도 는 해갖고 명령을 곱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샵이 떨어진 거는 뭐냐면요, 자릿수가 부족해요 라는 뜻이라서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을 계속 얘도 곱해줘야 되는데, 곱해주고 하는데, 이게 6개니까 망정이지 60만 번이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는 점이 있어요. 점. 셀을 선택하면 오른쪽 끝 모서리에 네모난 점이 있어요. 거기다 마우스를 클릭하고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를 하면 똑같은 계산 명령이 적용이 됩니다. 이것이 자동 채우기라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자동 채우기를 해용해서 계산했더니 수량과 단가를 곱한 금액란에도 똑같은 화폐 단위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화폐 단위가 나와서 이게 좀 보기 싫다라고 하면 고치면 되고요. 우리 책에는 화폐 단위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럼 상관없습니다. 얘는 이렇게 블럭 잡아가지고요, 요 쉼표살 찍어주면 화폐 단위는 사라져요. 여기 회계가 아니라 일반어로 바꿔주면, 또 숫자로 바꿔주면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에서 살짝 떨어지는 건 좋은데 자릿수가 많아지면 구분하기 어려워서 쉼표 스타일로 천 단위마다 구분기어 찍어주는 게 국제표기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주면 좋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원자를 붙이는 건 좀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내고율 같은 경우에는 백분율로 표현해 줘야 되는데, 그 쉼표 왼쪽에 보면은 퍼센트 기호 있잖아요. 얘 눌러주면 돼요. 쉼표 스타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보면은 자릿수를 늘려라, 소점 이하 자릿수를 늘려라 줄여라 하는 게 있는데, 75%보다는 75.0%가 훨씬 더 정확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작업하셔도 돼요. 그 내용이 이제 60페이지와 6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럭저럭 보기 좋게 이제 꾸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날짜를 한번 볼게요. 61쪽에 보시면 날짜가 있는데, 잠깐 메모장을 열어서 좀 보면, 날짜라고 하는 것은 연도, 월, 일, 그 다음에 요일,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요일은 연월일이 구성되면 자동으로 요일은 완성되기 때문에 굳이 내가 요일을 입력하지 않고 명령을 걸면 해당 날짜에 맞는 요일이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연도라고 하는 것이, 연도라는 것이 영어로는 이제 어떻게 표현해요? 이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이어. 그 다음에 이제 월은 month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일은 day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YY 또는 YYYY 네 자리.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20년이잖아요. 그렇죠? 20년. 요거는 2020년 또는 뭐 1958년 뭐 이런 식으로 네 자리를 표현하는 거죠. 요것도 58년은 58년 이렇게 나올 거야. 2058년인지 1958년인지는 몰라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월은 M으로 표현해요. M. 1월, 2월 이렇게 쓰다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들어가죠. M을 두 자리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01월, 02월 가다가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들어가요.
월은 뭐 한 자리가 되면 1월, 2월, 3월, 4월, 9월까지 가다가 이제 10월은 두 자리니까 어차피 10월 두 자리를 써야 되겠고 두 자리씩 써라. T도 마찬가지예요. T도요. 1일, 2일, 3일 이렇게 쓰다가 이렇게 쓰다가 10일, 11일 이렇게 이제 계속 쓰다가 31일까지 이렇게 들어가겠죠. 두 자리를 쓰게 되면은 자세한 거는 우리 책에 있을 거예요. 63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63페이지 보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면 좋고요. 01일, 02일 이렇게 하다가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가다가 31일 이렇게 가겠지 뭐. 얘도 날짜니까 이렇게 가겠지. 그 다음에 이제 책에 우리 보면 뭐라고 써 있죠. 63페이지 보시면 M을 세 자리를 쓸 수 있대요. M. 요거 M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건데 1월이 이제 영어로 제뉴얼이잖아요. 그렇죠? 제뉴얼에서부터 해서 디셈버까지 이렇게 M을 네 자리를 쓰게 되면은 제뉴얼이 제대로 썼나? 제뉴얼에서부터 디셈버까지 영어로 디셈버 길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길게. M을 세 자리 쓰면 약자로 줄여서 쓰고 M 네 자리 쓰면은 풀네임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TDD 세 개를 쓰게 되면 썬데이부터 세러데이까지 토요일서부터 이 책에는 월요일부터 썼네요. 그럼 월요일부터 써볼까요? 먼데이서부터 썬데이까지 그 다음에 D 4개를 쓰게 되면은 먼데이 길게 풀네임서부터 시작해서 썬데이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 요일은 AA를 써요. A 3개를 쓰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쓰게 되고요. A 4개를 쓰게 되면 요일 이렇게 요일이라는 글자가 붙으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한번 보면은요. 완성된 거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겠냐 이거죠. 자, 요거는 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y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년자하고 한 칸 떨어졌잖아요. 이건 그냥 우리말로 년하고 한 칸 띄면 되고요. 03월이니까 뭐죠? mm이죠. 그리고 월 한 칸 띄고 여기도 월하고 한 칸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TD 1 썼죠? 한 칸 떨어졌어요. 여기 한 칸 TD 1당 한 칸 떨어지고 괄호 열리고 AAAA 괄호 닫고 코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요렇게 날짜를 표현해 주고 싶으면 근데 이제 사실은 요 요일 같은 경우 요거를 이렇게 붙일 거냐 여기를 띄울 거냐는 거는 뭐 우리가 하기 나름이니까 꾸미기 나름이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자, 요렇게 그러니까는 요렇게 날짜가 나오는데 실제 날짜는 요거야. 근데 여기다 서식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요 날짜에다가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서 또는 여기 표시 형식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요거 얘를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반드시 사용자 지정으로 와야 돼요. 왜냐면 날짜 중에는 우리가 원하는 날짜 형태가 없어요. 괄호 열리고 무슨 요일이라는 게 없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괄호 열고 무슨 요일 괄호 닫고를 써야 되는데 이런 모양새가 없잖아요. 여기 없단 말이야.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내가 직접 꾸미는 수밖에 없어요. 있으면 고르면 되는데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 돼. 여기 들어가니까 요런 거 있다. 여기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돼 있는 거 있네. YY 년 월일 돼 있는 거. 따옴표가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우리말은 사실은 여기에 따옴표가 이렇게 여기 따옴표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든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따옴표가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년자 다음에 한 칸 띄는 것까지 포함해서 따옴표 집어넣어도 돼요. 따옴표 속에 들어있는 거는 뭐다? 메시지야, 메시지. 요거 메시지야. 요거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써도 돼. 영어를 쓸 때는 따옴표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지만 우리말을 쓸 때는 자동으로 따옴표가 생겨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한 칸 띄우고 괄호 열고 A 4개 쓰고 괄호 닫으면 이런 식이죠. 여기다 따옴표를 안 했을 뿐이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 칸 띄우고 괄호 열고 A 하면 요게 붙는 거고 마지막에 괄호 닫아주면은 모양새가 떠요. 확인 눌러주면 돼요. 엑셀에는 이렇게 서식 지정하는 게 좀 특별한 것들이 많아요. 일반적으로 문서 작성하는 한글 문서, 파워포인트 문서 만들 때 엑셀에서도 뭐 왼쪽, 오른쪽, 가운데 맞춤하고 뭐 글자 색깔 꾸미고 글꼴 바꾸고 이건 다 동일한 건데 엑셀에게만 있는 좀 특이한 그런 서식 꾸미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사람 이름을 한번 볼게요. 사람 이름. 여기 이민영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래도 구입자니까 아무개 님 하고 붙여주는 게 보기에도 좋지 않느냐 이거죠. 이렇게 한번 꾸며보자 이거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블럭을 잡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길동이라는 글자를 집어넣는데 이거를 이렇게 쓰고 싶어요. 멋진 홍길동 님 하고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입력받은 문자가 바로 뭐냐면 골뱅이라고 써요. 골뱅이. 입력받은 문자가 홍길동이라는 글자가 얘가 골뱅이야. 얘가 골뱅이라고. 그러니까 앞에 메시지가 들어가든 뒤에 메시지가 들어가든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멋진 한 칸 띄우고 골뱅이 님 하고 쓰면 아무개라는 글자 앞에 이렇게 글자가 들어가는데 요거를 따옴표에다 이렇게 직접 요렇게 찍고 띄워도 되고 한꺼번에 띄는 것까지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따옴표 없이 그냥 해도 돼요. 따옴표가 없으면 자동으로 엑셀이 우리말을 따옴표로 넣어줘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 책으로 말한다면 아무개 님이니까 여기다가 골뱅이 찍고 골뱅이라고 찍는 순간 위에 이민영이라는 사람이 보기에 떠요. 님자를 딱 쓰면 아무개 님 하고 위에 보기라는 애 뜰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민영님, 박수아님, 정경진님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죠. 확인 눌렀을 때. 님자를 떨어뜨리고 싶으시면 골뱅이하고 님자를 분리시키면 한 칸을 스페이스바 눌러주면 떨어지고 붙이고 싶으시면 붙이면 돼요. 붙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교재 63쪽 중간에 보시니까 셀 영역을 범위 설정한 후에 표시 형식 그룹이라고 있어요. 요거예요. 요거. 표시 형식 그룹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45도 각도로 펼침 목록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추가 옵션 단추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화살표는 펼침 목록이라고 하고 45도 각도로 떨어지는 건 추가 옵션이라고 하는데 그 추가 옵션 단추를 누르면 그 메뉴가 떠요. 즉 맞춤에 가서 눌러도 되고 여기 글꼴 옆에 가서 눌러도 되고 글꼴은 글꼴께 나오고 표시 형식은 표시 형식에 나오고 이렇게 떠요.
아니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이거 누르셔도 되고, 여기 서식 대화 상자 서식 메뉴에 가서 셀 서식 눌러도 되고. 그거 알려드렸나? 컨트롤 1번 누르는 거예요? 하도 오래돼서 그렇죠. 자, 하나 좀 메모해 드릴게요.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엑셀에서 서식을 지정할 때, 엑셀에 지정할 때 첫 번째, 셀을 선택하거나 블록을 설정한다. 두 번째, 메뉴에서 메뉴 탭들이 있죠. 메뉴 탭. 메뉴 탭이라고 하는 거, 탭이라는 거 옆으로 펼쳐진 걸 탭이라 그래요. 메뉴 탭의 그 홈 탭의 그 표시 형식 그룹이라고 하죠. 거기 표시 형식 그룹이라 그래. 그룹. 거기에 아까 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추가 옵션 단추를 클릭하거나 또는 바로가기 메뉴가 뭐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 있잖아요. 이렇게 아까 우리 여기 가서 오른쪽 눌렀을 때 나오는 메뉴, 여기 가서 셀 서식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여기 가서 셀 서식 눌러도 되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셀 그룹의 서식에서 펼친 목록을 눌러서 펼친 목록의 셀 서식을 눌러도 되고, 요거 서식 요거 여기 가서 셀 서식 눌러도 되고, 아니면은 뭐를 눌러도 된다. 키보드에서 바로가기 키예요. 바로가기 메뉴는 마우스 오른쪽 누를 때 나오는 거고, 바로가기 키가 우리 흔히 말하는 이거를 예전엔 단축키라고 불렀죠. 단축키. 바로가기 키의 컨트롤 1 누르는 거. 1. 컨트롤 1. 왼손으로 엄지손가락으로 컨트롤 키 누르고 검지손가락으로 숫자 1번 누르는 거예요. 오른쪽 숫자판의 숫자가 아니라 글자판의 숫자. 요거는 글자판의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숫자판의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엄지손가락으로 컨트롤 1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컨트롤 1 누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컨트롤 1 누르게 되면 셀 서식이 떠요. 이건 꼭 아셔야 돼. 오른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누르거나 뭐 어떤 거 눌러도 상관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빨리 입력하고 빨리 마무리 짓고 일찍 퇴근하시려면 남들보다 감엇 1분이라도 1초라도 빨라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컨트롤 1번 누르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님자를 붙이는 과정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다음 금액란이 중요한 건데,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 건데요. 이 금액란을 입력할 때 원래는 이 자리가 이렇게 1번으로 돼 있었죠. 이걸 숫자로 바꾸면 오른쪽이 떨어져요. 그러면 1번으로 돼 있을 때 컨트롤 1번 누르면 사용자 지정이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거를 숫자로 바꿔놓고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 보면 달라요. 그리고 쉼표 스타일을 찍어놓고 나서 컨트롤 1번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 보면 다 달라요. 되게 복잡해요. 이게 되게 복잡해요. 요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표현이 됐단 말이야. 요 개념은 뭐냐면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 보면,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 보면 나타난 표기 방법인데, 이게 뭐냐면
양수일 때 세미콜론, 음수일 때 세미콜론, 0일 때 세미콜론, 문자일 때 네 가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미콜론이 구분기호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국어에서는 말에서는 A, B, 컴마 구분자가 컴마잖아요. 다른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다 쉼표를 찍으면 구분자가 되는데 엑셀에서는 셀 서식에서의 구분자는 세미콜론이에요. 또 다른 데서는 쉼표를 찍어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요 세미콜론 왼쪽에는 얘가 양수라는 개념이고요. 요 세미콜론에서 그 다음 세미콜론 사이에 있는 게 음수라는 개념이고, 요건 0이라는 개념이고, 요거는 문자라는 개념이에요. 골뱅이는 문자였잖아요, 아까요. 그런데 밑줄 빼기가 꼭 들어가. 밑줄 빼기라는 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 음수일 때는 앞에는 빼기가만 들어가고 밑줄 빼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밑줄 빼기, 요거 이게 뭐냐면 한 칸 띄운다 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는 왼쪽 벽에서 한 칸 띄우고 오른쪽 벽에서 한 칸 띄운다는 얘기예요.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아까 우리 숫자 입력은 오른쪽 벽에 붙었잖아요. 글자를 입력하면 왼쪽에 붙어요. 근데 이렇게 입력하면 뭐가 된다? 이렇게 입력하면 왼쪽에도 한 칸 떨어지고 오른쪽도 한 칸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테두리선을 그렸을 때 좀 보기 좋겠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뭐를 써야 돼요? 얼마 원 써야 되잖아. 원을 써야 되잖아, 원을. 그럼 어떻게 써주면 좋을까요? 여기다 써주면 돼, 여기. 여기다가 원자를 쓰면 좋아. 이게 복잡하시면 제가 요것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샵, 콤마, 샵, 0, 원, 밑줄 빼기. 앞에는 안 띄워도 상관없으니까 오른쪽만 벽에 띄우면 좋겠잖아요. 오른쪽에만. 예. 그러면 또 샵은 뭐고 0은 뭐고 컴마는 뭐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야 돼요, 사실은. 엑셀과 연관된 자격증 시험에 실기 시험에서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되는데 필기 시험에서는 컴마 자격증이나 이런 국가기술 자격증에는 저 컴마가 뭡니까? 샵이 뭡니까? 0이 뭡니까? 밑줄 빼기 이거 안 물어보는데 저 샵이나 0이나 우리 교재 64쪽에 보시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샵이 뭐고 하는 거. 자, 우리 책에 나온 대로 본다면 이거는 샵은 유효 숫자. 0은 자릿수 확보. 컴마는 뭐냐면 컴마는 천 단위마다. 천 단위라는 건 이제 뭐냐면 세 자리죠. 세 자리 숫자마다 구분 기호를 입력한다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9, 0 이란 숫자가 있는데 얘를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쓰고 싶은 거야. 왜냐면 10자리를 계속 써놓으면 헷갈리잖아요. 못 읽어. 이 구분기호가 찍혀야 이게 12억 3,456만 7,892건 하고 읽어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요때 이제 요 서식기호가 뭐냐면은 이렇게 쓰는 거야. 샵, 샵 0. 이렇게. 예. 여기서 말하는 샵은 뭐냐면 그냥 숫자가 나타나게 하시오. 근데 숫자가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돼? 0이면 0이 안 나타나요. 0도 숫자인데. 그래서 0일 때 무조건 있던 없던 간에 한 자리는 확보를 해야 되니까 요렇게 마지막에는 자릿수를 하나 확보해 두세요. 0일지라도 0은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천 단위마다 컴마를 찍어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알아서 컴마가 이렇게 찍혀져요. 이렇게 찍혀져. 그래서 숫자를 쓸 때는 얘가 제일 만만하게 쓰는 거예요.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쓰면 제일 편해요. 근데 원자를 썼으니까 얼마 원하고 뜨겠죠? 그리고 오른쪽 벽에 살짝 떨어뜨리라고 밑줄 한 칸. 근데 우리 책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샵 콤마 샵샵 0 원만 썼죠? 한번 제가 해볼게요. 여기다가 샵 콤마 샵샵 0 다음에 원을 찍으면은요, 자, 오른쪽 벽에 붙었잖아요. 오른쪽 벽에 붙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밑줄 빼기를 눌러주면 오른쪽 벽이 떨어지잖아요. 오른쪽 벽이 떨어지면 보기 좋아요. 오른쪽 벽이 떨어지면 안 떨어져도 상관없고 오른쪽 벽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한 칸 띄운다. 밑줄하고 빼기 누르는 거예요. 밑줄 쓰고 빼기 쓰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 찍으세요. 어차피 제 공방에 오늘 다 올라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교재 65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이 우리는 아까 어떻게 했냐면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중간에 여기 와 있지 않고 왼쪽에 처박혀 있잖아요. 얘를 중간쯤에 놔야 되고, 색깔도 좀 지그재그로 선도 좀 그려야 되겠고, 이런 걸 해볼 건데요. 자, 이렇게 한번 꾸며보려고 그래요. 먼저 이 제목은 우리가 이제 엑셀로 말하면 셀이라고 말하잖아요. 셀. 파워포인트나 한글에서도 얘를 다 셀이라고 불러요. 셀, 세포. 칸칸마다 셀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블럭을 잡은 상태에서 여기 있어요. 홈 탭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시면 된단 말이에요. 병합하고. 그러면 쏙 들어와요. 다시 누르면 원래대로 앞으로 돌아가요. 누르면 가운데로 오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이거를 일일이 글꼴도 바꾸고 크기도 바꾸고 색깔도 바꾸고 막 꾸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셀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셀 스타일. 이렇게 요약, 뭐 제목 1, 제목 2 이런 식으로 꾸미면 모양새가 나타나요. 이렇게 꾸미면 색깔도 변하고 크기도 바뀌고 진하게 이렇게 바뀌니까 요 셀 스타일에서 꾸며보자 이거죠. 이렇게 셀 스타일에서 꾸며보자 이거죠. 예. 표준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요. 이렇게 누르면 가운데로 와요. 이렇게. 예.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재 보니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셀 범위를 설정한 후에 어떻게 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렀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셀 스타일에 가서 요약, 뭐 제목 1. 근데 이제 색깔을 넣으면 색깔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글자도 바뀌어요. 자, 이렇게 강조색으로 눌렀다가 제목을 눌러주면 색깔이 그냥 그대로 적용돼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못 건들잖아요. 못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표준으로 가요. 다시 표준으로 가면 가운데 색깔이 사라지고 글꼴의 크기도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이때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돼 있으니까 한번 눌렀다가 다시 눌러도 되고, 아니면 그냥 가운데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꾸며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 요 아랫부분 얘가 이제 중요한 건데, 요 아랫부분 이렇게 색깔이 지그재그로 돼 있고 제목줄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표현해 줄 때 블럭을 잡으셔도 되고 안 잡으시고 그냥 클릭해 놓으시고 나서 표서식에 가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찍으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자기가 블럭이 잡혀요.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엑셀에서는 제목을 썼잖아요. 그 다음에 본문을 입력하실 때는 한 줄이 떨어져야 돼. 한 줄 이상. 붙여 쓰시면 안 된다. 이렇게 제목하고 내용이 위아래가 쫙 붙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마우스로 블럭을 잡고 명령을 걸지 않고 그냥 클릭해 놓고 명령을 걸더라도 자연스럽게 먹혀 들어간다. 편리성을 하기 위해서. 자, 표 서식에 가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찍으세요. 이렇게 확인 누르면 돼요. 그리고 얘가 아까는 없던 새로운 메뉴가 옆에 붙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은 보기가 메뉴가 끝이지만 여기다 클릭하는 순간 너 지금 표구나, 표 형태로 만들어졌구나 하고 표 메뉴가 뜨거든요. 이때 눌러주면 색깔이 알아서 바뀌어요. 내가 색깔이 바뀌어요. 이때 머리글 행, 뭐 줄무늬 행, 뭐 첫째 열, 또는 뭐 줄무늬 열,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있어요. 칸마다 색깔을 지그재그로 넣을 거냐, 줄 단위로 지그재그로 넣을 거냐, 색깔은 내가 넣기 나름이에요.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마음에 드는 대로 고르셔도 돼요. 굳이 내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그렇게 되더라 이거지. 예. 책에서는 보통 2번 하라 그랬거든요. 이거 보통의 두 번째 거 이거 하래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좀 특이한 게 좀 있어서 그런데 아까는 없었던 이런 화살표가 생겼어요. 펼치 목록이. 이게 이제 뒤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이게 이제 필터예요. 필터. 예를 들어서 내고율이 80% 있는 것만 찾아봐라, 뭐 90% 이상인 것만 찾아봐라, 김시성을 가진 사람 구입자만 찾아봐라, 뭐 이런 거. 금액이 뭐 얼마 이상인 것만 찾아봐라,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선택하는 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가 기존에 사용하던 거랑 다른 게, 표 도구라는 메뉴로 작동하고 있잖아요. 이게 쉽게 말하면 표다 이거죠. 엑셀은 자체가 표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표라는 기능을 이용한 거하고 표처럼 보이는 거랑은 달라요. 얘는 표처럼 보이는 거지만 표는 아니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느냐? 요 끝에 보시면 알아요. 끝에. 여기가 이렇게 계단처럼 생겨 있잖아요. 계단처럼. 자, 보세요. 제가 여기 있는 데이터에 가서 탭키 눌러 볼게요. 밀려나가죠? 옆으로요? 밀려나가요. 근데 얘는 여기다 놓고 탭키를 누르면은요 아래줄로 내려와요. 그러다가 얘가 끝이잖아요. 탭키를 누르면 빈줄이 생겨요. 물론 그냥 여기다 놓고요. 자, 제가 써볼게요. 모니터 홍길동 2020년 5월 6일 7개 27만 5천원 자동으로 들어가죠? 얼마 원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얼마 원하고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알아서 마우스 1팀에 20년 5월 6일 27개 25,700원 여기는 75% 뭐 99%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어디로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우위로 가지 않고 멈춘다고 그랬을까? 요거 아까 표 작업했잖아요. 표 작업. 그 표 작업한 거 안에다가 저 끄트머리 보시면 이렇게 계단 자리가 보여요. 계단 자리가. 얘가 있으면 얘가 표로 작업이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이거 완성된 거는 표처럼 만들었지만 마지막 계단에 표시가 없죠. 표로 완성을 해놓고 일반으로 되돌려 놓은 거예요. 얘는. 예, 그러니까는 표로 작업하는 게 어쨌든 편해요. 계산하기도 수월하고요. 분석하기도 수월하고 단점은 있어요. 이게 무조건 다 편한 거는 아닌데. 예. 그리고 표 도구 디자인에 가서 색깔을 누르면 알아서 바뀌죠. 알아서 바뀌어요. 이렇게 막 내가 원하는 색깔로 막 눌러주면 바뀌어요. 되게 편해요. 요렇게 해서 우리가 작업을 해도 추가를 해도 굉장히 편하게 잘 들어갈 수 있어요.
예. 6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중간에 아까 작업하던 이 완성된 거는 표를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표처럼 만들어서 얘를 일반으로 돌려놨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지금처럼 오른쪽 모서리에 보면 표로 완성된 게 있는데 장단점이 있다 그랬잖아요. 표처럼 만들어서 표 서식을 이용하면은 밑에 추가될 때 자동으로 쪼르륵 들어가요. 편하게 계산이 되고 색깔도 지그재그로 들어가요. 그런데 아까 여기 아직 안 배운 필터 기능도 있다 그랬잖아요. 필터 기능.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병합을 하거나 이런 건 안 돼요. 또 그 다음에 셀을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작업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계속 입력해야 될 때는 표 작업을 해서 입력하는 게 예쁘고 작업하기가 수월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완성이 됐잖아요. 완성이 되면 일반적인 엑셀 화면으로 정상 범위라고 하는데, 표 도구 디자인 되면 여기 정상적 일반 범위로 변환한다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거로 돌려놓으시면 돼요. 작업이 다 끝났을 때 범위로 변환을 눌러주면은, 그럼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르나요? 그렇죠. 오른쪽 모서리가 없어졌잖아요. 계단 현상이. 그러면 얘가 일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색깔은 지그재그로 들어갈 수는 있는데, 자 보세요. 여기다 색깔 또 넣어볼까요? 색깔은 지그재그로 들어가나요? 그럼 여기다가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5월 5일 써보면, 자 날짜 안 들어갔죠? 여기다 5개 5,000원 계산은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위에 계산하고 맞물려서 들어가서 계산은 들어갈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할 때는, 작업할 때는 좀 불편해요. 장단점 있네요. 서로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업 중인 거, 저 같은 경우는 실제 업무를 할 때 그 부가가치세 신고라든지 종합소득세라든지 이런 세무 관련된 거, 또는 그 월별 뭐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걸 계속 컴퓨터로 입력하거든요. 저는요. 입력할 때는 계속 ing잖아요. 진행형이잖아요. 이때는 표 작업을 해요. 그러면 되게 편해요. 작업하기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죠. 그렇지 않고 뭐 목록을 만들어서 끝났다 그러면, 많은 양이 아니라 소작업, 소그룹 같은 경우에는 표 작업을 안 하고 그냥 입력하고 마무리 짓고, 양이 많을 때는 표 작업해서 하는 게 수월하기도 하고. 그러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필터 기능은 어디로 갔을 때? 필터는 여기 있어요. 데이터란 메뉴 가신 필터가 있어요. 데이터. 예. 데이터에서 필터에 들어가면 이게 자동으로 예, 생겨나요. 데이터에 가서 필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화살표 같은 게 생겨요. 화살표가 생겨서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를 골라낼 수도 있어요. 이거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배워야지. 예. 어차피 우리끼리 공부하는 거니까 아시는 거 있으면 빨리 넘어가고, 그렇잖아요. 또 새로운 것들, 잘 모르시는 것들은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때 양을 더 늘려서라도 설명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인쇄예요. 엑셀에서 인쇄가 제일 어려워, 저는요. 이유가 뭘까요? 자, 한글 문서를 작성하잖아요. 우리가 한글 문서를 작성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프린터 용지에 맞게끔 이 종이가 세팅돼 있어요. 얘를 가로로 만들던 세로로 만들던 이게 가로 문서가 됐는데, 얘도 똑같아요. 인쇄를 누르면 용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를 세로로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세로 용지로 맞춰서 인쇄가 돼요. 양이 많든 적든 간에.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도 슬라이드 용지에 맞춰서 화면대로 인쇄가 되는 거니까 이상이 없는데, 엑셀은 옆으로 65,536칸, 밑으로 100만 줄 이상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큰 화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쇄하려면 용지에 맞게끔 잘라야 돼요. 용지에 맞게끔. 그래서 요 화면이
용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을 누르면 이렇게 인쇄 미리 보기가 뜨거든요. 근데 이제 화면 밑에 보니까 두 장이래, 두 장. 이건 두 번째 페이지에 찍히는 거야. 얘는 첫 번째 페이지에 찍히는 거고. 난리가 났어요. 얘를 가로로 인쇄하면 종이 한 장에 나오는데 이만큼 여비가 있는데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회사는 다 세로로 인쇄해야 된대. 세로로 인쇄를 했더니 종이 한 장에 인쇄가 안 돼. 아래는 남고 오른쪽에는 모자라니까 이렇게 두 페이지가 인쇄가 되는 이러한 안 좋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업무상에서 인쇄 명령을 걸었는데 왜 인쇄가 안 되고 또 엉뚱한 게 인쇄가 되고 나는 여기만 인쇄하고 싶은데 전체가 인쇄된다든지 전체 인쇄될 줄 알고 인쇄 명령을 걸었더니 일정 영역만 인쇄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쇄가 안 된다. 막 이럴 때. 이럴 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68쪽에 가서 우리가 이제 파일에 가는 인쇄 명령을 눌러서 인쇄 미리 보기가 떴잖아요.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페이지 설정, 화면 밑에. 요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 세로로 인쇄할지 가로로 인쇄할지는 여기도 있고요. 이때 자동 맞춤을 해보시면 좋아요. 자동 맞춤. 자동 맞춤을 놓고 확인을 누르면 한 페이지 인쇄가 됐어요. 다시 페이지 설정에 가보시면은요 95%로 인쇄했대요. 그러니까 100%로 인쇄하면 어떻게 된다? 종이 한 장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종이 한 장이 안 나오니까 제일 오른쪽 끝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오른쪽 끝에, 저 오른쪽 끝에.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줄 쳐져 있는 거 있어요. 여백 표시 이런 거. 여백 표시. 여백을 표시한다, 안 한다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잘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을 누르면 화면을 확대시킬 수도 있는데 지금 보세요. 여기가 왼쪽 여백이고요. 여기가 오른쪽 여백이에요. 여기가 오른쪽 여백인데 얘가 지금 이만큼 남았잖아요. 여기 남았어요. 근데 여기 글자. 이 글자 왼쪽으로 약간 공백이 있잖아요. 그게 A야. A. A라는 공백이야. 다시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을 걸어가지고 보시면 요게 B예요. 여기가 분명히 B고 여기가 구입자가 C고 구입일이 D야. 그러면 이 왼쪽 여백을 좀 줄이면 어떨까? 왼쪽 여백을 이렇게 줄이면 오른쪽 여백도 좀 줄이면 네고일 들어왔다.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어요.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 여백을 좀 줄이면 알맹이가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셔서 여백을 보시면 돼요. 여백. 얘가 1.4cm라고 써있네. 1.4cm. 만약 이걸 1cm만 여유를 주면 어떨까? 1cm. 오른쪽도 1cm. 이 숫자는 센티미터예요. 한글에서는 10이라고 써있어요. 밀리미터로 표현하거든요. 한글 2011이나 2014에서는. 근데 엑셀에서는 센티미터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1cm 여백을 주면 어떨까요? 오른쪽이 어떻게 됐어? 남네. 그럼 또 왼쪽 여백을 또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백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여기. 가로를 가운데로 놓으시오 라고 하면 이 화면이 가운데로 딱 넘어가요. 종이 가운데로 알아서 들어가. 이거 굉장히 좋아요. 자, 지금 69쪽 오른쪽 페이지 끝에 가시면 가로로 인쇄하지 말고 세로로 인쇄했을 때 화면을 확대해서 보는 방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방법이 있고 여백을 보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A, B, C, D 여백, 윗여백, 왼쪽, 오른쪽 여백, 좌우상하 여백 보는 것도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보시면 특히 얘가 가로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페이지 설정을 이거를 가로 가운데 맞추면 안 한 상태에서 얘를 가로로 인쇄하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여기가 동 B잖아요.
그 왼쪽 여백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냥 그러지 말고 아까 그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여백을 가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면 알아서 퉁하니 가운데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보고서를 우리가 가로로 인쇄하는 경우 많지 않아요. 대부분 세로로 하잖아요. 세로로 하는데 얘가 한 페이지로 인쇄가 되느냐 두 페이지로 인쇄가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얘를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 글자가 이렇게 줄일 수 있는지. 근데 이걸 잘못 줄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빔 프로젝터 아무개님하고 막 붙어버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적당히 조절해 줘야 되는데, 또 구입자하고 구입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 사이도 좀 줄여주면, 또 구입한 날짜를 좀 이렇게 줄이면 공간이 많이 줄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줄이면 어떻게 되죠? 여백이 자릿수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나오는 거니까 얘는 적당히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얘를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와서 보면은 요 경계선과 경계선, 즉 여기 B, C, D, E, F, G, H까지인데 얘를 전체를 선택해서요, 경계선 자리에 아무데나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지고 늘어져요. 예를 들면 얘는 좁고 얘는 넓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너비가 줄어들고 넓어지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인쇄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종이 한 장에, 왜냐면 다음 페이지에 내고일이 넘어가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요걸 좀 줄여주는 방법이 있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얘가 11포인트예요. 한글은 10포인트로 시작하는데 엑셀은 유난히 11포인트로 시작하거든요. 얘를 줄여줘요. 얘를 저는 10포인트로 해요. 그러면 여백이 여유가 더 생기거든요. 대신에 제목은 한 16포인트 하나 메모해 드릴게요. 이것도요, 요령이 있어요. 엑셀은 기본적으로 글꼴의 크기가 11포인트예요. 11포인트. 얘를 10포인트로 조절하는 것도 좋아요. 그 다음에 제목은 기본 글꼴의 크기에서 글꼴 크기의 200%를 초과하지 않는다. 한 150%가 적당해요. 예를 들면 10포인트니까는 얼마로 해주면 좋다? 15, 즉 14에서 16포인트. 그러면 좋아요. 기본이 10포인트니까 20포인트 넘어가면 흉해요. 만약에 기본이 엑셀이 11포인트니까 200% 같으면 222포인트잖아요. 그럼 16포인트가 딱 좋고, 만약에 글꼴을 20포인트로 했어요, 기본을. 그러면 40포인트를 넘어가면 흉하다는 얘기죠. 한 30포인트 정도 주면 되지. 1.5배 정도. 항상 제목은 표지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매번 작업하고 나면 얘도 11포인트잖아. 그럼 매번 블록 잡아서 얘를 10포인트로 줄여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도 해요. 파일에 가서 옵션 한번 가보실래요? 파일에 있는 옵션에 가보시면 여기서 10포인트로 고정시켜 놓으면 돼요. 여기에서 예, 파일에 있는 옵션에 가서 1번에 있는 글꼴의 크기를 10포인트로 바꿔놓고 확인 누르면 자동으로 10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 엑셀을 껐다가 다시 키면 그때부터 만들어진 문서는 다 10포인트로 적용되는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거 할 수 없는 거고, 이미 만들어진 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죠. 이렇게 엑셀을 종료했다가 다시 엑셀을 실행하면
그러면 이제 10포인트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그렇게 해요. 굳이 11포인트로 안 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만큼 여유가 생겼잖아. 여유가 생긴 거죠. 요게 인쇄 미리 보기를 하고 나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요. 근데 제가 좀 특이하게 느낀 건 뭐냐면 프린터기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요. 프린터기에 따라서. 저희 집 프린터기로 세팅해서 인쇄 미리 보기 갖고 싹 세팅해서 보내드렸더니 저쪽에서 인쇄하니까 글자가 막 깨진다고 그러고 너비가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약간 그런 차이는 있어요. 많이 차이는 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는 얘를 마우스로 이렇게 조정하면, 너비를 조정하면 지금 조정이 됐어요.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인쇄하면 안 맞을 수 있다 이거지.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냐면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벌어지잖아요.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일에 가서 인쇄 명령을 걸어 가지고 그 페이지 설정에 있는 뭐를 눌러야 된다고요? 여백에 있는 가로 가운데를 요거를 꼭 안 해놓으면 이렇게 왼쪽에 몰려 있으니까 흉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해 주시면 좋아요.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니까 보기 싫어요. 예. 세로 가운데는 하지 마시고 가로 가운데만 하시면 가장 보기 좋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적으니까 한 페이지에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아래가 두 페이지로 해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예. 그럴 때는. 자, 제가 한번 늘려볼게요. 자, 얘를 제가 복사해서 붙일게요. 여기다가. 막 늘려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한 페이지인데 두 페이지가 이제 됐어요. 두 페이지 넘어갔죠. 한 페이지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자, 한 페이지 됐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잖아요. 두 페이지로 인쇄할 때는 뭐 할 수 없어요. 대신에 이런 건 있죠. 이제 양이 많아서 옆으로 펼쳐지는 거는 두 페이지로 이렇게 좌우로 늘릴 수, 인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양이 너무 많으면. 아까는 조금 넘어갔으니까 여백을 좀 줄여서라도 한쪽으로 모이게끔 했는데 위아래 양은 방법이 없잖아요. 위아래 양은. 이렇게 양이 많은데. 저는 이제 잘못한 게 뭐냐면요. 인쇄를 눌러가지고 예. 한 페이지 시트 맞추기를 하니까 어떻게? 한 페이지 시트 맞추기. 아, 한 예. 페이지도 시트를 다 맞추니까. 이거를 자동 맞춤에다 맞춰 놓으면은요. 얘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줄어들어서 화면상에서는 다 보이지만 프린터로 실제로 인쇄를 하면은 축소 인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축소 인쇄. 저는 88%로 축소가 됐는데 이게 아까 한 페이지하고 조금 더 남았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두 페이지, 세 페이지짜리를 한 페이지로 인쇄하라 그러면 글자가 작아지지 당연히. 그러면 흉하죠 당연히. 그때는 정상적으로 그냥 두 페이지로 인쇄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건 있잖아. 한 줄, 두 줄이 넘어갔어. 지금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시 보여드리면 얘를 100%로 다시 놓고 작업한다 그러면 한 6줄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여기 윗여백 아랫여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윗여백 아랫여백. 그러니까 윗여백이 우리들 이렇게 서류 같은 걸 보면 위에 편철 구멍 뚫어서 묶으라고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한 2cm는 여기 1.9cm라고 돼 있거든요. 얘를 만약에 1.5cm로 줄이면 1.5cm로 줄이고 아래를 한 1cm로 줄여 놓으면은 아이고 이거 애매하다. 근데 이걸 인쇄를 하게 되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잘 보세요. 얘는 제목이 보이고 항목이 보이는데 얘는 알맹이만 보이죠. 얘가 무슨 항목인지 모르지. 이제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 페이지마다 항목 이름이 같이 나오면 좋겠어. 이럴 때. 그럴 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요. 요거예요. 파일에 있는 인쇄 가서 인쇄 미리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시트로 가는 건데 시트에서는 요게 작동이 안 돼요. 요게 안 돼요. 그래서 빠져나가야 돼요.
어디? 페이지 레이아웃으로.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면 페이지 설정에 여기 요거 아까 그 옵션 단추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 누르셔야 되고요. 그럼 아까처럼 똑같은 화면이 떠요. 인쇄 미리 보기에 있는 화면처럼 똑같은 게 뜨는데 이 시트 탭에 가시면 얘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인쇄 영역을 내가 이렇게 블럭 잡으면 여기만 인쇄가 돼요. 그리고 요거는 지우고 또 하나 뭐냐면 반복할 줄 행. 매 페이지마다 인쇄를 해야 되는데 아까 그 제목은 빼더라도 요거 네 번째 줄이 있었잖아요. 네 번째 줄. 항목 이름들 품명, 구입자 이런 거 요런 네 번째 줄만큼은 매번 페이지마다 반복해서 인쇄해라 라고 명령을 걸면 선택하고 이제 확인 누르거나 인쇄 미리 보기로 들어가면은 자 1페이지 요거 나왔죠? 2페이지는 항목 이름이 떠요. 이거는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서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 보면 못 건드려요. 안 돼요. 여기서는 안 돼요. 요 위에 있는 요 세 가지는 꼭 안 돼요. 그래서 어디로 한다? 페이지 레이아웃에 있는 페이지 설정에 있는 요거 옵션 단추 눌러가지고 여기서 시트로 꼭 가셔야 돼. 예. 그 이런 것도 가능해요. 어떻게 썼죠? 예를 들면 여기 나는 여기 28번째 줄서부터 페이지를 나누고 싶어. 그럼 페이지 나누기 명령을 걸면 돼요. 이렇게 명령을 걸면은 인쇄를 눌렀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게 한 페이지예요. 이게 한 페이지고요. 얘가 또 다른 한 페이지예요. 페이지가 강제로 나눠질 수 있어요. 한글에서도 컨트롤 엔터 치면 페이지가 강제로 쪼개지잖아요. 엑셀도 그런 게 있어요. 어디서 한다? 내가 선택을 해요. 근데 여기다 놓고 엔터 치면 안 돼요. 여기다 놓고 페이지를 나누라 그러면은요. 여기다 나누기를 누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니까 이 페이지가 4페이지가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망쳤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나누기에 가서 나누기 제거 뭐 원래대로 이렇게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그 인쇄 명령을 걸면 이제 원래대로 똑같이 인쇄가 되겠지. 예. 페이지 레이아웃에 와서 페이지 설정을 고쳐주는 게 가장 정확한 거고요. 요 시트 요거는 나머지는 인쇄 미리 보기 들어가서 여기서 하셔도 되고 페이지 설정에 들어가서 하셔도 되고 약간 그게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이 원체 양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양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제가 샘플로 양을 좀 늘려놨는데 위아래로만 늘어났잖아요. 이게 좌우로 늘어나면 더 정신없어요. 제가 한번 해드릴게. 자, 복사해서 여기다 한번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옆으로 펼쳐놓은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원래 데이터가 이런 건데 얘를 인쇄 명령을 걸면 한 페이지 오른쪽에 2페이지 아래쪽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는 옆으로 펼쳐지는 거는 얘가 옆으로 나온 거예요. 4장으로 나오는 거지. 4장. 자, 보기라는 메뉴에 가서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눌러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1페이지고 여기가 1페이지고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가 이렇게 쪼개진 셈이에요. 이걸 한 페이지로 인쇄할 수는 없어요. 이건 천상 4페이지 다 인쇄를 해야 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백을 줄이는 것도 불편한 거고. 여백 아까 다 손댔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운 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쇄를 했을 때 연습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는 인쇄 누르면 자동으로 착착 찍혀 나오지만 엑셀은 인쇄가 무척 어려워요. 그래도 가정에서보다는 직장에서가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정에서 프린터기를 막 쓰기가 가정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렇다고 직장에 있는 프린터기가 내 맘대로 내가 써도 되는 건 아니겠지만서도 아무래도 조금 수월할 수 있겠지. 이면집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인쇄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거를 한번 보면은요. 76쪽 볼까요? 참, 여러분들 샘플 다 받으셨어요, 이거요? 샘플을 받아 놓으시면 샘플을 열어서 작업하기가 수월하지. 입력하는 건 굳이 안 하셔도 되잖아. 우리 교재 73쪽에 나와 있는 혼자 풀어보기 문제인데요. 이제 완성된 건 이렇게 보이는 건데, 이렇게 몇 년 몇 월 며칠로 돼 있던 게 연도만 보이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꾸미게끔 하는 건데, 이제 문제가 요거잖아요. 요걸 가지고 한번 꾸며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회사명 여기 있어요. LG, 삼성 요 글자 뒤에다가 무슨 전자라고 붙이래요. 근데 얘가 지금 왼쪽에 떨어져 있죠? 왼쪽에 좀 떨어져 있죠? 이거는 셀 서식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맞춤에 가서 보면 왼쪽 들여쓰기를 해놓은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으로 가셔서 이게 무슨 전자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뭐가죠? 아까 제가 메시지 설명드릴 때 어디 갔어? 골뱅이 여기에 LG전자, 삼성전자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G/ 표준을 지우고 골뱅이 하고 전자라고 쓰면 무슨 전자라고 들어가겠지. 답은 거기 밑에 있어요, 힌트에. 예. 하셨죠? 그 다음에 사용 기간 보세요. 이거 5, 6, 7이라고 써 있는데 이러지 말고 몇 년 사용했는지 5년인지 7년인지 이렇게 나타나게 하래. 그러면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에 가서 0 하고 몇 년 하고 쓰면 돼. 0. 0이 뭐라 그랬어요? 최소한의 자릿수를 확보하는 거라 그랬죠? 예, 이렇게. 몇 년 하고 나타날 거야. 고정 횟수도 몇 번 하고 나타나게 하는 거니까 몇 번. 그렇죠? 번자가 나타나는 거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0하고 번 쓰면 되지. 0하고. 샵하고 쓰면 안 돼. 샵하고 쓰면 안 돼. 샵하고 번을 쓰면은요 0일 때는 0이 안 나타나요. 이 책에서 지금 고정 횟수가 0번이나 또는 샵번이라고 쓰라 했잖아요. 안 돼. 샵은 유효 숫자일 때만 쓰는 거라서 10번 그러면 나타나는데 10번일 때 10이 나타나지만 0이라고 쓰면 0은 유효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꼭 자릿수를 0하고 번자를 써야 돼요. 기간은 0년이 없으니까 1년, 2년 이렇게 숫자가 있었으니까 뭐 샵하고 년을 썼지만 자, 금액은 샵, 샵 0번, 원.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샵, 여기 보세요. 얘를 하나 골라 찍고 여기다가 원점만 고쳐 쓰면 되지 뭐. 추가해서 쓰면 되지. 비슷한 거 있으면 일단 찍으세요. 걔를 찍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거를 또 고쳐 쓰시면 돼요. 그 다음 거 볼게요. 연도가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다가 2012년 연도만 출력을 하래요. 그러면 컨트롤 1번 눌러서 사용자 지정에 오면은 YYYMMDD라고 다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도니까 YYY만 남겨놓고 뒤에다가 몇 년이란 글자 연자만 써주면 연도만 표시되는 거죠. 연도만 이렇게. 연도만.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네요. 여기 이 구입일자가 있는데 여기를
몇 년, 몇 월, 며칠을 표시하는데 두 자리 숫자로 연도를 쓰래요.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을 한자로 표기하래. 자, 그럼 보세요. 먼저 보세요. 컨트롤 1번 누르고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누르면 사용자 지정에 요게 한자로 몇 년, 몇 월, 며칠로 된 게 보여요. 목록 중에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형식에 있는 연도 네 자리를 두 자리를 줄이면 되지 뭐. 다 일일이 쓰려면 귀찮으니까 고쳐주면 되지 이렇게. 이렇게 표시되지. 잠깐만요. 옆에 요일을 출력하라고 했는데 요일 앞에 있는 요일 구입일자 날짜하고 구입요일하고 어때요? 보세요. 찍어보세요. 이렇게 찍으시면 어딜 보셔야 되냐면 엑셀은요 두 군데를 보셔야 돼요. 셀을 보셔야 되고 셀이 어떻게 답이 나오는지 수식 입력줄을 보셔야 돼. 그런데 얘와 얘가 똑같아. 그러면 구입일이 바뀌면 구입요일은 안 바뀌죠. 또 고쳐 써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요. 자 보세요. 얘를 지워도 돼요. 지워도 돼요. 전 이렇게 씁니다. 는 하고 얘를 가리켜요. 나는 너와 같다. 나는 너와 같다. 는 나는 내 왼쪽에 있는 구입일자하고 똑같아. 엔터. 그리고 요거 자동 채우기. 자동 채우기를 잘 보세요. 아까는 드래그 하는 거 했었잖아요. 드래그. 이번엔 더블 클릭해 볼까? 더블 클릭하면 슝 하고 내려가요. 왜냐면 이게 한두 개 알이지 100만 개가 되면 어떻게 100만 줄을 드래그 하냐고. 더블 클릭하면 슝 하고 내려가요. 이때 요 앞에 날짜가 보세요. 바뀌면은요 자연스럽게 바뀌어. 구입일이 바뀌면 요일도 자동으로 바뀐다고. 자 2003년 5월 5일 바뀌었잖아요. 알아서 바뀌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는 하고 써야지. 는 하고. 이 책에서는 똑같은 거를 두 번을 썼단 말이에요. 복사해서 붙이듯이 했단 말이야. 그런 거는 잘못된 경우지. 예. 자 이제 이 날짜를 아까 날짜 구성이 뭐라 그랬어요? 년, 월, 일, 요일이라 그랬잖아요. 요일만 출력해야 되잖아. 요일만.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셀 블럭 잡으시고 컨트롤 1번 셀 서식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형식을 뭐로 AAA 그러면 요일만 뜨죠.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날짜를 년, 월, 일, 요일까지 같이 넣어도 되죠. 여기는 지금 구입 날짜 따로 표현하고 요일 날짜 따로 표현했는데 하나의 셀에도 다 표현해도 되죠. 그렇죠? 아까 우리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래요? 책에서는 요거 얘를 제목이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를 여기 셀 스타일에 가서 제목 1번 뭐 이렇게 고쳐주래. 이렇게 제목이 쫙 나타났어. 그쵸? 그 다음에 제목 크기를 좀 더 크게 하래. 제목 크기를 더 크게 하래. 크게 하면 되지 뭐. 모양새만 꾸며놓고 크기를 더 늘리면 되죠. 연습해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제목하고 본문은 떨어졌는데 요게 붙어 있잖아요. 요거 붙어 있잖아요. 그때는 블럭을 잡으세요. 이 블럭을 안 잡고 표 서식에 들어가 버리면 보세요. 얘도 껴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럴 때는 천상 블럭을 먼저 잡아야 돼. 블럭을 잡고 표 서식에 들어가서 책에서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시면 만들어지죠?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범위로 변환. 이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했단 말이야. 더 추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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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다 했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럼 뭐 해라? 범위로 변환. 범위로 변환한 거는 다시 표서식을 하시면 안 먹어요. 이 표서식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돼 있는 거를 표서식으로 꾸몄을 때 예뻐지는 거지,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잖아요. 색깔이 들어가 있는 애는 표서식을 걸면 이 색깔이 고정돼요. 유지가 돼 있기 때문에 안 꾸며져요. 안 이뻐요, 그때는. 예. 그러니까 지금 75쪽에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꾸며져 있잖아요. 이렇게 꾸미고 싶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꾸미고 싶다 그러면 힘들어요. 예.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을 꾸며 봤고요. 74쪽에 4번 문제인데 시트 1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한번 클릭해 보시면 보일 겁니다. 얘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이상하게 돼 있지 않아요? 또 생년월일이 있고 탄생요일이 있죠? 요일도 지금 생년월일을 복사해서 붙인 것 같은데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얘를 는하고 얘를 가리키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원래 이렇게 써주고 자동 처리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앞에 생년월일 고치면 탄생요일도 마찬가지로 알아서 바뀌는 거지. 예, 그래야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원래 주민등록번호가 몇 자리로 돼 있어요? 앞에 생년월일 6자리하고 빼기 성별코드, 탄생한 지역의 출신 지역, 뭐 이런 코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얘는 자세히 찍어보니까 요 위에 13자리 숫자로 돼 있어요. 13자리 숫자란 얘기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그 숫자가 되게 큰 숫자가 되니까 엑셀이 야 너무 커. 그래서 4.8 곱하기 10의 12승 4.80812 곱하기 10의 12승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을 블럭을 잡고 셀 서식에 가시면 컨트롤 1번 셀 서식에 가시면 여기 기본 기타에 가시면 주민등록번호처럼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기타 표시 형식이 아까 우리 사용자 지정에 왔는데 기타로 가시면 주민등록번호라고 해서 앞에 6자리 뒤에 7자리를 분리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요.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변해요. 원래는 이 사이사이에다 백이란 기호 눌러줬으면 글자로 들어가는 거니까 변동이 없었는데 그냥 숫자로만 입력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예. 자, 얘는 어떻게 할까요? 몇 년 몇 월 며칠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여기 있네. 년월일 우리말로 된 년월일 사용자 지정에 가서 년월일 탄생요일은 블럭 잡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뭐 하라고요? A가 A 4개네. 무슨 요일까지 나오게 하랬어. 무슨 요일까지. A 4개. 자, A 4개를 써주면 무슨 요일 하고 뜨는 거니까. 예. 이렇게. 자, 한 달 용돈은 앞에 화폐 단위를 붙이래요. 이거 누르면 돼요. 요거. 앞에 화폐 단위 찍혀. 요거. 퍼센트 왼쪽에 있는 기호 있죠? 동전 쌓아놓은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걔를 찍으면 돼. 교육비는 뒤에 원자 찍으래. 그럼 컨트롤 1번 사용자 지정 샵, 샵 0 찍어주고 원자를 하나 추가해주면 보기 좋게 몇 원 하고 보이겠지. 참석률은 100분율로 바꿔주면 되겠죠. 100분율 퍼센트 기호 눌러주면 되지. 이렇게. 예.
자, 제목은 셀 스타일에 가서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고르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서 하셔도 돼요. 여기 글꼴에 가서 이거 바꿔주셔도 돼. 마음에 드는 거로 고르셔도 돼. 예, 이거는 규정이 없어요. 책에서는 어떻게 하래요? 아까 있는 그 셀 스타일에 가서 꾸미는 게 아니라 글꼴을 얼마로 하래요? 20. 글꼴 색깔은 가 옆에 빨간색 가가 있는데 그 화살표 눌러서 이 주황색에 가서 강조 6번 25%더 어둡게 이걸 하래. 뭐 그 파란색 열하면 안 되나? 뭐 노란색 하면 안 되나? 그 여러분 마음대로. 색깔이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 흔히 말하는 빨강, 노랑, 파랑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여기 보니까 주황인데 몇 프로 더 밝게, 몇 프로 더 어둡게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색깔을 선택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또 다른 색깔에 가보면 이게 1600만 가지 색깔이에요. 이런 색깔을 우리가 선택해 줄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애들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표서식에 가서 보통 7번 이거를 하래. 그럼 색깔이 이렇게 돌잖아요. 그렇죠? 지그재그로 됐잖아. 그리고 뭐 하래? 일반 범위로 변환시키래. 이 색깔을 여러분들이 지그재그로 넣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양이 많으면 이게 한 5000줄 되면 색깔이 똑같으면 되게 헷갈려요. 그래서 색깔을 지그재그로 넣어주는 게 좋고, 뭐 빨주노초 파남버스로 서로 다른 색깔 넣어주면 불편하거든요. 이 색깔 넣어주기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이거야, 표서식. 표서식이 제일 좋아. 그럼 알아서 지가 색깔이 지그재그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서식에 들어가서 바꿨는데 일반으로 변환시켰잖아요. 일반으로 변환시키고 나서 다시 표서식 들어가 보면 보세요. 안 바뀌었잖아. 안 바뀌잖아. 그렇죠? 안 바뀌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의 색깔이 원래 없었어야 돼. 없었으면 우리가 원하는 색깔대로 바뀌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범위로 변하는 순간 이 색깔이 딱 먹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색깔이 들어간 거를 다시 색깔로 바꾸려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불편한 건 있는데 이렇게 책에서는 이렇게 하래요. 그럼 이렇게 해버리면 되지. 그리고 범위를 변화시키면 이대로 고정되는 거지. 이제 고정. 색깔만 고정되는 거지. 뭐 날짜나 탄생 요일은 고쳐주면 지가 알아서 바뀌는 거고. 자, 교재 진도 나가기 전에 잠깐 실무적인 거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 주민등록번호를 셀 서식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해봤었는데 이런 거죠. 701212-1000000 이렇게 쓰면 이거는 주민등록번호로 들어간 거예요. 글자가 앞에 6자리 빼기 7자리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701212100000 이렇게 입력을 해버리면 7.01 곱하기 10의 12성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얘를 이렇게 나타나게 하려면 방법이 뭐냐? 얘를 셀 서식을 바꾸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셀 서식을 바꿔야 되는데 자, 얘를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기타에 가서 주민번호처럼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사용자 지정을 이때 눌러보면은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떠요. 0000 0 6개 빼기 0 7개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아까 0이라는 게 셀 서식에서 자릿수를 확보합니다 그랬잖아요. 확인 누르면 실제 주민번호처럼 나타나요. 근데 주민번호로 입력한 거는 문자고 얘는 주민등록번호처럼 보이는 거니까 실제로 숫자고, 그래서 숫자는 오른쪽, 글자는 왼쪽 이렇게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이거를 가운데 맞추면 모르지 뭐. 그렇잖아. 이렇게 가운데 놓으면 모르지.
그럼 이제 이런 경우 한번 찾아보자고요. 010-1234-5678을 해서 보내라고 했더니 우리 설문조사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앞에다 0을 아무리 찍어봤자 설문조사 할 때 0을 찍어서 보냈지만 애가 엑셀로 수거를 해보면 얘가 빠져요.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났어요? 0도 빠졌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렇게 만들어 주려면 방법이 또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요, 앞에다가 헛다운표를 짜요. 헛다운표를 찍으면 얘가 글자가 돼요. 자, 보세요. 007빵 007빵 7만 나타나죠? 007 앞에 00은 뭐예요? 유효수작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나타나요. 근데 헛다운표를 찍고 엔터 왼쪽에 있는 쌍따옴표 말고 헛다운표 007 쓰면 찍혀요. 그럼 얘는 뭐다? 글자가 된 거예요. 왼쪽으로 갔으니까 알아서. 그러니까 우리 수건번호 같은 거 입력할 때 그래. 수건번호. 서울에서 시작하는 수건번호는 00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 인천 지역은 01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는데 앞에 0이 다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헛다운표 찍고 00 1 2 3 4 5 6 이러면 앞에 00이 들어가요. 아, 녹색 점은 인쇄할 때 안 나타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자, 그러면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왔잖아. 아까 이렇게 0이 들어갔지만 유효 숫자 때문에 안 먹었잖아요. 그렇죠?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자, 보세요. 셀 서식에 들어가서 아까 주민등록번호처럼 하려면 0006개 빼기 0 7개였으니까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볼게요. 먼저 000 국번 자리 앞에 3개 빼기 0000 빼기 0000 앞에 000 국번 00000에 0000 빼기 넣었으니까 나타나죠. 근데 빼기 안 넣어도 나타나거든요. 아니 원래 숫자만 집어넣으면 빼기 안 넣어주면 안 나타나요. 얘는 입력을 받을 때 빼기를 집어넣은 거니까 빼기가 나온 거지만 숫자로만 나오면 빼기가 안 나와요. 빼기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빼기가 나오는 거고, 얘가 빼기가 보기 싫으시면 빼기 대신에 예를 들어 슬래시 기호를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슬래시 기호를 넣어주면 여기 슬래시 기호를 만약에 따옴표 안에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슬래시는 그냥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나누기 기호 명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옴표 안에다 슬래시 메시지를 찍어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저기 지금 들어가서 거기 기호 하나도 없이 그냥 0만 숫자들을 쳐도 나오는. 요거 숫자 요거. 네.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죠. 서식이 가서 자릿수만 맞춰주면 나오는 것 같아요. 자릿수? 네. 어떻게 자릿수? 잘못 알아 그렇게 했거든요. 여기 가서 그거 0만 숫자들. 하나 둘 셋 010 7333 00 예, 3개 1, 2, 3, 4 이렇게. 빼기 000 빼기 안 하고 000 안 나타나요. 네? 나타나잖아요. 안에 빼기가 없잖아. 아, 빼기가 있게 하려면 빼기를 넣으려니까 빼기를 넣어야 되는 거고, 앞에 공자리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이게 11자리죠. 동글뱅이 11자리만 넣어주면 11자리는 무조건 나타나는 거니까. 만약 12자리 넣어주면 안 되지. 그렇죠. 공이 더 붙지. 그렇지. 근데 이제 단점이 뭐냐면 011 1, 2, 3, 4 1, 2, 3에 1, 2, 3, 4도 있잖아. 011이나 017, 018, 019 아직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011에 4자리 4자리도 있지만 3자리 4자리도 있잖아. 네. 그런 거는 이제 명령을 걸어서 분리해야 돼. 예. 그러니까 이제 숫자로 들어온 애들을 글자처럼 바꿔주는 방법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때 이제 자릿수를 확보하는 명령 0이라는 셀 서식을 넣어주고 뭐 빼기 기호를 넣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꾸미는 방법은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지 뭐. 방법은 여러 가지지. 자, 우리 교재 76쪽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일러스트레이션 도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엑셀의 창에 가시면 이런 게 있어요. 삽입이라는 메뉴 탭에 가시면 삽입 탭에 가시면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있어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러니까 그림, 클립아트, 도형, 스마트 아트, 스크린샷. 주로 일러스트레이터라는 거는 그림 편집, 그림 꾸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쪽에 가보면 텍스트라고 하는 그룹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완성된 파일을 자세히 보시면 5장에 있는 거죠. 5장에 있는 가족 소개라는 건데요. 요거잖아요. 지금요. 요렇게. 여기서 말하는 도원인의 가족 소개라는 얘는 워드 아트예요. 워드 아트. 그래서 삽입이라는 메뉴 탭에 가셔서 텍스트 그룹에 있는 워드 아트라는 항목을 갖고 사용하는 거고요. 요거 집그림 아이콘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삽입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있는 클립 아트나 그림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 자, 아까 우리가 이런 거 했었어요. 블럭을 잡아서 얘를 가지고 우리 뭐 했었죠? 홈에 가서 표서식을 꾸몄었잖아요. 표서식을 꾸미고 나면 표서식에 관련된 메뉴가 별도로 뜨죠? 별도로 뜨잖아요. 예. 별도로 이렇게 표도구 메뉴가 뜨는데 마찬가지 얘도 그래요. 얘는 표처럼 꾸몄지만 일반으로 돌려놔서 안 뜨는 거고요. 이 그림을 클릭하면 그림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별도로 뜨고요. 워드 아트를 클릭하면 그리기 도구 서식에 있는 워드 아트라는 메뉴가 또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얘하고 그림 도구 서식은 똑같은데 얘는 그리기 도구 서식이고요. 얘는 그림 도구예요. 그러니까는 삽입에 가서 내가 그림을 가져왔는지 클립 아트를 가져왔는지 도형을 가져왔는지 스마트 아트를 가져왔는지 또는 이쪽에 있는 워드 아트를 이용해서 꾸몄는지에 따라서 나타날 메뉴가 별도로 떠요. 그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그냥 비어있는데 아무데나 하셔도 돼요. 밑에 비어있는 시트를 하나 선택하셔가지고 예, 여기다 한번 연습해 볼 거예요. 지금 이거 입력 안 할 거예요. 이거는요. 이거 입력 안 할 거고요. 요거 빈 화면에다가 한번 연습해 볼 겁니다. 자, 도원인의 가족 소개라는 글자를 먼저 한번 써볼 거예요. 도원인의 가족 소개는 여기 있다 그랬어요. 삽입이라는 메뉴 탭에 가셔서 워드 아트라 텍스트 그룹에 있는 워드 아트를 클릭할 겁니다. 참고로 글자를 써놓고 그 글자를 워드 아트로 꾸밀 수도 있고요. 처음부터 워드 아트를 선택해서 꾸밀 수도 있고요. 워드 아트를 꾸미실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클릭하세요. 얘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아까 표서식도 바꿔둔 것처럼. 자, 클릭해 볼게요. 얘를 클릭하면 이게 떠요. 여기다가 글자를 쓰세요. 도원인의 가족 소개 이렇게 쓰시면 돼. 엔터 치지 마시고 다 썼으면 ESC 누르면 돼요. 다른 데를 클릭하시거나 ESC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도원인의 가족 소개라는 워드 아트라는 걸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그리기 도구 서식 메뉴가 별도로 뜨니까 여기 가서 워드 아트 스타일에 관한 도형은 이 박스를 도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꾸며져요. 이렇게 지금 빈 화면에 빈 바탕에 투명 바탕에 글자만 써 있는데 여기 있는 걸 이용해 주면 색깔을 이용해 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요. 박스 고르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도형 채우기 색깔은 내가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워드 아트라는 게 이제 글자예요. 글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언제든지. 책에서는 이거 하라고 써 있었잖아요. 이거 그렇죠? 고르면 돼요. 이렇게 고르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글자 색깔을 내가 뭐로 칠할 건지. 윤곽선. 글자의 테두리선이 있잖아요. 글자의 테두리선. 글자의 테두리선을 뭐로 넣을 거냐 이거죠? 이런 거. 또 그 다음에 그림자를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 하는 건데, 텍스트 효과에 가면 그림자라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림자를 없앨 건지 그림자를 어떻게 넣어줄 건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림자. 텍스트 효과가 제일 재밌어요. 반사. 글자가 이렇게 물에 이렇게 반사가 된 것처럼 나타나요. 9가지 반사 효과가 있는데, 예, 뭐 근접 반사 터치, 뭐 근접 반사 뭐 2분의 1 반사 터치 뭐 이런 말이 써 있는데, 즉 짧게 나타날 거냐 길게 나타날 거냐, 짧게 나타날 거냐 하는 거고요. 예, 네온은 이렇게 글자 주변으로 이렇게 블링블링하게 꾸며주는 기능이에요. 옛날 네온 사인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그렇죠? 요런 것도 있어요. 변환. 요게 제일 재밌어요. 글자를 이렇게 텍스트 효과에 가서 변환 누르면 글자가 이렇게 꾸며질 수 있어요. 예. 변환. 제가 예전에 요걸 좀 보세요. 요거. 저희 아버지 홈페이지인데요. 이런 글자를 좀 이렇게 꾸며놨어요. 글자를 크게 하면 직사각형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라운드지게끔 글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했던 거예요. 나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건 그냥 글자를 큰 거잖아요. 이렇게 휘어지는 글자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연습을 과거에 했던 거를 꾸며본 건데, 책에서는 변환에 들어가면 어떤 거냐면은 가운데가 쑥 파진 거죠. 이거랑 반대인데, 이거 아니고 가운데가 움푹 파인 거죠. 교재 가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네. 수축이라고 하는 거. 수축. 아래에서 네 번째, 위에서 여섯 번째. 수축. 그러면 가운데가 이렇게 파지고 허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모양을 꾸미라는 얘기죠. 포토샵 잘하시는 분들은 포토샵으로 이런 것도 꾸밀 수 있어요. 글자를 써놓고. 그런데 포토샵 못하는 사람은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웬만하면 그냥 비슷비슷하게. 그리고 이런 거를 막 화려하게 꾸미려고 시간 너무 낭비하는 걸 싫어해서, 어느 회사에서는 회장님이 회사 내에서 파워포인트로 발표를 하다가 걸리면 무조건 다 퇴사시킨다. 외부에 홍보를 하는 거라면 홍보팀이 알아서 전담하겠지만, 내부에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같은 부서 내에서도 발표한다고 이렇게 그림 그리고 막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장님? 그랬더니 포스트잇에다가 써가지고 전달해서 다 알아들었잖아 그러더라고요. A4 용지에다가 메모 적어가지고 전달하면 다 알아듣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사는 회장님 방 입구에 직원들이 가다가 포스트잇에다 써서 붙이면 된대요. 그러면 회장님이 보시고 건의사항 다 받아들인대.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우린 시간 낭비가 아니라 새로운 기능을 학습하는 거니까. 근데 간혹 보면 막 이거를 이게 뭐 번쩍번쩍거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가 좋을지 막 이거 고민하더라고. 이렇게 막. 그래서 집에 못 가. 이런 거 막 찾다가 고민하다가 집에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학습해 보시라는 얘기죠. 자,
이번에 이제 새로운 거 좀 해볼 거예요. 삽입이라 가면 여기 클립아트라는 게 있어요. 클립아트. 이 클립아트가 있는데요. 요거를 좀 알려드릴게. 삽입 메뉴에 가시면 클립아트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렇게 클릭하면 오른쪽에 창이 별도로 떠요. 클립아트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클립아트라는 메뉴가 이렇게 뜬다고. 이렇게. 이거는 내가 빼낼 수도 있고 뭐 늘리고 줄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검색 대상에다가 원하는 글자를 검색하시면 돼요. 책에서는 뭐라고 써놨는가 볼까요? 가족이라고 쓰래. 가족. 그 엔터를 누르거나 이동 버튼을 누르면 가족이라는 그림과 연관된 것들이 쫙 뜨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뜬다고.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책하고 우리 화면하고 달라요. 왜냐면 이 책은 이 시점에 있었던 내용이고 우리는 지금 2020년 화면이잖아요. 그렇죠? 화면이 다를 수 있어요. 사용법은 쉬워요. 클릭하면 돼요. 자, 보세요. 클릭하면 들어와요. 일로. 어쭈? 왜 안 들어와? 클릭. 어디 들어갔나? 여기 있네. 여기 끼어 들어갔네. 엄청나게 큰 그림이 여기 끼어 들어갔네. 여기 끼어 들어갔잖아요. 이렇게. 클릭하면 들어와요. 일로. 자, 얘는 바탕이 하얗죠? 바탕이 하얗다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 가려먹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런 그림 어떤가 볼까요? 요 그림은 하얀색인가? 얘도 하얀색이네. 예. 만약에 집을 제가 집이라고 검색해보면 이런 집 그림들이 있고 학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요런 그림들은요. 보세요. 주변이 투명하죠? 요 스쿨버스라든지 요런 거 보세요. 요 주변이 어때요? 요 주변이 투명하고 돼 있잖아요. 얘는 바탕이 흰색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이 하얀색이 돼 있는 부분이, 이 하얀색 돼 있는 부분을 우리가 뭐를 할 수 있냐면은요, 투명한 색을 설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투명해졌죠? 원래는 여기가 하얀색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돼 있었는데, 하얀색으로 돼 있어 글자가 가려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색깔에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 이 하얀색 부분을 마우스를 클릭해주면 투명이 돼가지고 뒷배경도 보이거든요. 이거 세밀한 건 다음 시간에 더 해볼 거예요. 예. 한 가지 더. 여러분 댁에서 사용하시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버전이 얼마예요? 2010 다음이 2013이에요. 2013서부터는 메뉴가 달라요. 삽입에 가면 클립아트가 없어요.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안 떠요. 2013 다음에 2016인데 2016은 메뉴가 또 달라졌어요. 클립아트라는 메뉴 자체가 없고요. 그림을 클릭하면 컴퓨터에 있는 그림 원래 그림은 컴퓨터에 있는 그림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2016서부터는 그림을 누르면 컴퓨터 그림 가져올래? 인터넷 그림 가져올래? 물어봐요. 그리고 2013은요. 클립아트를 누르면 인터넷 그림을 가져와요. 인터넷상에 있는 그림. 그래서 메뉴가 달라져요. 뭐 사용해보면 어려운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런 클립아트 모양들이 식상하다고 하죠. 식상.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는 다 알아. 다 알아서 쓰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그게 바뀌었어요. 그것만 일단 먼저 기억하세요. 예. 이제 다음 시간에 81쪽부터 설명드릴 텐데, 이 클립아트에 관한 내용이 우리 엑셀에서는 사실은 중요치는 않아요. 엑셀에서 뭐 이런 그림 많이 쓰나? 근데 파워포인트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셔야 된다면,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